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한 뉴욕 시장 이후에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받고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을까요? 양대 시장에는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은 역시나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7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1선에서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세가 짙은 우리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은 없는데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8만 원을 회복하더니 다시 또 8만 원 아래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3위와 4위 자리에 자리하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삼성 SDI도 강부하권에서 들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대 강세를 또 셀트리온도 1% 넘게 올라주면서 27만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상승으로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 넘게 올라주면서 85,800원의 거래를 마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좋습니다. 2.2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3,3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젠이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66%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젠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반도체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TSMC는 실적 발표에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누렸던 호재의 끝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마치 8만 원이 벽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앞서서 보셨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SK하이닉스의 분위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23%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웨이브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최되는 도쿄 하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0주 신고가도 갈아치운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후 들어서 주가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LG화학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던 크레디트 스위스가 오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올려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를 68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랠리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LG화학의 주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로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시총이 5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4위의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인데요.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의 파트너로서 스텔란티스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GM과 포드에 비하면 판매량 등 점유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다가 저렴한 배터리 위주로 납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마세라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중 보급형 모델입니다. 특히 유럽에 비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고급화 전략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지금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 실험에서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오후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지금 6년 만에 완전 변경이 된 준중형 SUV 신형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하고요.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처음으로 이라이드 기술이 탑재가 됐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요. 차량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관성력이 발생하도록 모터를 제어해서 승차감을 향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차 소식에도 주가는 오늘은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25%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D 바이오 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이 집중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57,00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따상 기대감이 있었지만 더블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모가는 웃돌면서 거래가 된 모습인데요. 진단키트의 최대어로 평가받는 종목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시총은 6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진단키트 원조 대장주인 시즌의 시총보다 2조 정도 앞서가면서 진단키트 대장주가 교체됐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분위기 보셨을 텐데요. 신작인 오딘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의 시장의 강자였던 리니지 시리즈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살펴보면 이번 달 들어서 12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카카오게임즈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한 달 만에 5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운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K배터리 전략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냈고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급증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생산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밸류체인 전반의 국산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활용은 큰 축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사인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화를 하면요. 밸류체인 내재화를 통해서 수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단키트주들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장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SD 바이오 센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중소형 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SD 바이오 센서는 오름세를 보인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CJ는 앞서서 주가를 살펴보셨고요. 지금도 화면을 통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마시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1%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1.5%까지 빠지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1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27,05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HLB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방 게임스톱 운동을 벌였던 HLB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더니 오늘은 또 오히려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코스닥 공매도 장기 1위 종목인 HLB에 대해서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HLB는 어제 장시작과 동시에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22%대까지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오후 중에는 이제 3시 이후에는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게 힘을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약세를 많이 만회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YJN 게임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종가를 살펴보니까요. 오늘 16%대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해 줬는데요. 16.48%의 강세를 보여줬고 전거래보다는 440원이 오른 3,11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부가 290억 원을 투자해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YJ 게임즈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정서장애 예방과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요, 게임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챗봇,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ADHD와 치매, 뇌전증 등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또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저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우리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보다는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많이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많이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수급 물량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위주로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위주들이 힘을 내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맞췄는지 종가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8%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도 낙폭을 더 줄여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28%가 빠지면서 3,276.9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에 조금 주춤하더니 막판에 들어서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마감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그래도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만 원을 하루 만에 다시 또 내줬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7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1.62%가 빠지면서 12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카카오는 1% 넘게 빠지면서 시총 4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9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주는 등락을 다르게 했습니다. LG화학은 1%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삼성 SDI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현대차는 0.65%가 빠지면서 23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1%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순서대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1.4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쳤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은행과 의료 정밀, 운수 창고 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49%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철강 및 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 개인 투자자는 담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0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5,728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6,944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들은 최근 5거래 동안 어떤 수급 동향을 보였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샀다면 오늘은 팔아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맞췄는지 살펴보니까요. 0.22%가 빠지면서 1051.9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하루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장 초반에 살짝의 오름세가 나타나더니 이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들의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빨갛게 물이 든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그중에서도 카카오게임즈의 상승률은 굉장했습니다. 6.53%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86,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2위 자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도 2.1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어떤 불이 켜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6위부터 10위 종목 분위기 보니까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제는 지금 6.54%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77,200원의 종가가 형성됐고요. 반면에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제는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1.31%의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화학과 기타 제조, 오락문화, 섬유 의류 업종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과 금융, 반도체,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들이 어떤 양상을 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는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10억 원, 기관 투자자는 982억 원을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는 1,264억 원을 샀습니다. 새 수급 주체가 어떤 수급 양상을 최근 5거래일 동안 보였는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7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대 시장은 오늘 모두 약보 합세를 보였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모두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어제 고점을 달리던 우리 시장은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